민주당이 서울까지 장악하면 이재명 정부는 날개를 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을 지켜내면 야당은 정권 견제의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서울시장 자리 하나가 향후 3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2011년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던 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 오세훈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던 날 문재인 정부의 균열이 가시화됐습니다. 서울시장은 늘 그랬습니다. 정권의 성패를 미리 보여주는 바로미터. 그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론 정원호 후보가 10%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끝난 거 아닙니다. 부동산 변수가 약 19% 부동층을 쥐고 있고 오세훈은 현직 서울시장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항상 뒤집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를 파고듭니다. 첫째, 이 선거의 진짜 정치적 의미. 둘째, 두 후보가 내건 핵심 공약의 차이. 셋째, 누가 이기면 서울이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끝까지 보시면 6.3 서울시장 선거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선거 판세부터 보겠습니다. KSOI 최신 여론조사 기준으로 보면 정원호 후보 45.6%, 오세훈 후보 35.4%입니다. 무려 10.2%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바뀝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리드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46.6%,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입니다.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변수가 약 19% 정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공약에서 어느 후보가 더 설득력 있는 청사진을 내놓느냐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라는 거죠.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전략,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민간주도 속도전. 신통기획이라고 들어보셨죠? 오 후보가 현 임기 동안 추진해온 대표 정책인데 이번에는 이걸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평균 5년입니다. 이걸 2년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전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은요? 평균 18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걸 12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요. 공급 숫자도 구체적입니다. 2031년까지 서울 전역에 31만 호 공급이 목표입니다. 그냥 숫자만 나열한 게 아니에요. 3년 내 착공 가능한 구역을 직접 85개 발표했는데요. 한남 3구역, 백사마을 등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을 곳들이 포함됩니다. 이 85개 구역에서만 8만 5천 가구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 비전으로는 강북 전성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중심이었던 서울의 공간 구조를 강북까지 균형 있게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한강 개발, 도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교통정책도 오 후보는 명확합니다. 주요 간선도로 확장, 지하고속도로 구축 등 차량 인프라 중심입니다. 도로를 뚫고 막힘을 줄여서 이동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점부터 얘기하면 오 후보 공약의 가장 강한 포인트는 사업성을 직접 건드린다는 겁니다.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사업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높여주고 규제 풀어주면 민간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논리는 설득력이 있어요. 실제로 신통기획이 추진되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구역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점도 있습니다. 사업시장 여건은 만들어졌는데 착공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가 불명확합니다. 공사비 폭등, 조합 내부 갈등,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 이런 변수들은 규제 완화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신통기획 1.0에서도 진행이 막힌 구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 민간주도 공급이 활성화되면 집값이 안정될까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단기적으로 수요도 함께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강남권에서요. 이번엔 정원호 후보입니다. 핵심 키워드는요, 공공개입, 실속형 공급, 착착개발 재건축 15년을 10년으로. 정 후보의 핵심 공약 이름이 착착개발입니다. 착착착 진행되는 개발 이름도 직관적이죠. 핵심 내용은 현재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5년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절차 통합. 여러 단계에 걸쳐 따로따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를 하나로 묶겠다는 거죠. 둘째, 전담 매니저 배치. 각 재개발 구역마다 서울시가 전담 공무원을 붙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셋째, 공공개입 확대. 서울시가 수동적으로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거죠. 사업성 문제도 정 후보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용적률 특혜 적용 지역을 준공업 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 내 준공업 지역들이 낡은 공장 부지나 창고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여기에 용적률을 올려주면 개발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용산 같은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정 후보는 용산 지역에서만 1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정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뚜렷이 오 후보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공복합개발, 공공재개발을 대폭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을 연간 7,90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분양가도 건드립니다. 커뮤니티 시설, 고급 조경,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들 좋긴 한데 결국 분양가에 다 포함되잖아요. 정 후보는 이런 고가 편의시설을 줄인 실속형 아파트를 도입해서 분양가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정 후보 공약의 또 다른 특징은 수요자를 세분화한다는 겁니다. 청년주택 5만 가구 공급, 상생학사 2만 가구 학생 청년 기숙사형 주거, 시니어 아파트 별도 공급, 무주택 중산층 내 집 마련 지원. 그리고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밀리츠라는 시민 참여형 부동산 투자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소액으로 서울시 공공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더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비전은 오 후보와 확연히 다릅니다. 30분 통근 도시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생활권 중심 이동 체계를 강조합니다. 공유 오피스 확대를 통해 굳이 먼 곳까지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됐어요. 강점은 가격 접근성과 공공성이 명확합니다. 무주택 중산층, 청년, 고령층 등 시장에서 소외된 수요자들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도 흥미롭습니다. 500가구 미만 중소단지는 자치구에서 직접 처리하면 행정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계점도 짚어야 합니다. 재개발은 행정 절차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 문제가 핵심인데요. 대출 규제, 이주비 지원, 공사비 갈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공약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법 개정이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서울시 단독으로 모두 실행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후보가 직접 충돌하는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쟁점 1.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 폐지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게 서울시장 선거로까지 번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장기 보유 1주택자까지 세부담을 키울 수 있다. 재산권 침해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현 정부 여당 후보인 정원호 후보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선을 긋습니다. 장특공 폐지는 검토된 바 없고 사실과 다르다.
이건 서울시장 선거 사안이 아니다라고요. 이슈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쟁점, 1주택자를 많이 보유하신 분들, 특히 장기 보유자분들한테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쟁점 2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직접 흔들었던 토어제 이슈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토어제를 시장 안정의 필수 도구로 보고 활용해 왔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상황 보면서 조정한다는 입장이죠. 정원호 후보는 오연 시장의 토어제 운용 방식을 비판합니다. 해제했다가 재지정했다가 이 잦은 번복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거예요.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토어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 집값이 크게 들썩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은 두 후보 모두에게 민감한 카드입니다. 쟁점 3 재개발 재건축 속도, 민간 BS 공공, 누가 더 빠를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쟁점입니다. 오세훈 후보 신통기획 2.0 전체 사업기간 12년 이내 목표. 정원호 후보 착착개발 전체 사업기간 10년 이내 목표. 숫자만 보면 정원호 후보가 2년 더 빠릅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릅니다. 오 후보는 규제 완화로 민간의 속도를 높이겠다. 정 후보는 공공이 직접 개입해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후보 모두 시작 속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인가? 이후 실제 착공까지의 정체 자금 조달, 조합 갈등, 공사비 폭등 이 문제들에 대한 현실적 해법이 부족하다고요. 빠르게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의 로드맵이 두 후보 모두에게서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내 집가, 내 전세금, 내 청약에 어떤 영향이 올까요? 오세훈 당선 시나리오.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이 활성화됩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업 추진 중인 구역들 한남 3구역, 압구정, 여의도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공급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변수입니다. 정원호 당선 시나리오. 공공중심 공급이 강화되고 분양가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 무주택 중산층 대상 물량이 늘어나면서 해당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단,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에 대한 시장 심리는 오 후보 당선 때보다 다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속도전 시장의 힘을 믿고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공공 개입, 가격 통제, 실속형 국가와 공공이 직접 나서서 집값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그걸 오늘 제가 결론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실 몫입니다. 여러분, 6월 3일 서울시장 선거 집값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번 선거, 공약 꼭 꼼꼼히 보시고 판단하세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 좋은 분석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저는 오세훈 후보 공약이 더 현실적인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 정원호 후보 공약에서 이런 부분이 더 보강됐으면 한다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구독은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옆에 빨간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63 선거 전까지 공약 팩트체크, 판세 분석, 당선 이후 시장 전망까지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대구시장 후보의 공약 비교로 찾아오겠습니다. 이거 진짜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